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체제를 맞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식품들이 이미 많이 들어온 가운데 한중 FTA가 타결되면 우리 밥상은 중국산이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칠성시장에서 첫 현장 소통 시장실을 열고 소통에 나섰습니다. 그 성과와 과제 알아봅니다.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대구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에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 규정 위반과 관련해 대학본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할지 말지 의견이 맞서면서 총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경북대 차기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원은 단과대별로 3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에 4명을 배정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선거를 총괄한 선정관리위원회는 닷새 뒤에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 당일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선거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처럼 외부 추천위원도 참관인 입회하에 선정해야 한다는 일부 후보의 요청을 묵살했고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적힌 채로 투표를 해 비밀 투표가 안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1번부터 쭉 적혀있고 그다음 투표했는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누가 투표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나면서 결국 이순희 후보자로 선출된 교수가 후보를 사퇴했고 재선거 요구가 거세게 일자 대학본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수에서는 그것이 단순 실수다 꼭 간주하는데 이거 현재 단순 실수라고 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법조계 자문도 구할 거고 우리 자체에서 조사할 겁니다. 선정관리위원장인 이대우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의도성이 없는 단순 사무적 착오였다며 재선거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추가 사퇴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재선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위원들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추세라면 오는 9월 1일로 예정된 신임 경북대 총장 취임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총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지역의 농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밥상이 중국산 농산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청과시장. 국산 당근 한 뿌리 가격은 1,000원, 중국산은 절반도 안 되는 400원입니다. 식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식당에서는 대부분 중국산을 삽니다. 국산하고는 배차이 날 거예요. 식당에는 씻겨놨는 거는 이제 사용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 걸 선택을 많이 하고. 중국산 콩은 국산 콩의 절반값. 고춧가루 한 근은 중국산이 국산보다 2,000원 더 쌉니다. 품질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수록 국산은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신선 채소의 경우 중국산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런 가공식품을 보면 중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무말랭이는 중국산 무에다 고춧가루, 소금, 마늘, 양파 등 모든 재료가 중국산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농축 임산물의 양은 5억 2천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양은 18억 9천만 달러어치나 급증했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돼 관세마저 없어진다면 중국산이 쓰나미처럼 밀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FTA는 관세가 한 15년 내에 철폐가 다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입보다는 월등하게 엄청난 속도로 많이 수입이 될 것 같은 분석이 되거든요. 중국산이 머지않아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농민들이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 FTA 12차 협상을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 속의 사람, 오늘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남주성 경북도연맹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는 게 없고 이렇게 계속 폭락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맺어진 FTA의 이제 효과가 농업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중 FTA까지 이렇게 체결된다면 농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이 이제 피해가 많은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경북에서 농산물 중에 가소라든지 양념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고 한중 FTA는 중단되어야 된다. 기초농산물 국가 소매제라든지 또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 법적인 제도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해서 농업이 이렇게 진짜 회생하고 앞으로 농민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된다. 농민뿐만 아니고 정부, 국민 함께 모여서 진짜 힘을 합쳐서 농업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앞으로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절망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국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같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중 FTA 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한중 FTA 1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국내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오늘 경산시청에서 미국 투자기업인 타이코 AMP와 경산 일반 산업 4단지에 1,60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과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고 국내 자동차 3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타이코 AMP는 지난 1995년 경산에 첫 투자를 시작한 뒤 10여 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지했던 서청원 의원을 제치고 비주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혹스럽겠지만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당대표 체제 출범에 대구 정치권은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친박계가 대부분인 대구는 지난주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청원 의원 지지 입장을 밝혀 김무성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주호영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는 당 지도부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심점을 할 의원도 없어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우리 이제 유승민 의원님이나 한기 의원님이 리드를 해가면은 좋을 것 같다. 다선 의원이니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경북은 경선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 의원들이 많아 정치적 몫을 챙길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의 이 조직 구성에 우리가 적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하고 신공항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북 쪽의 의견을 갖다가 좀 참작해서 그런 거 결정을 내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경선 기간에 대구를 방문한 김무성 대표가 했던 TK 출신 사무총장 기용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으로 친박계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구 경북이 들러리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의 뿌리라는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정치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칠성시장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입점과 관련한 갈등을 매듭짓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칠성시장에 흰 천막이 등장했습니다. 현장 소통 대구시장실이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장실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상인들은 식자재 마트 입점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고 대구시의 조율로 협약이 체결돼 곳곳에 나붙었던 반대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 차도 정리, 복지관 홍보판 설치, 전선 재정비 같은 건의가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쇼핑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반대도 하고 거기 현수막 9개를 걸었습니다. 우리 상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로 다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사안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현장 시장실이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3자 테이블을 구성하는 걸로 이 정도로 합의를 하시고 이제 더 이상은 논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세한 걸 여기서 다 얘기하시면 또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 같아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현장 시장실이 앞으로 전시성 행사의 길로 접어들지 않으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대구의료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 동안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구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1914년 대구 남산동에 세워진 대구 부립 전염병 격리 병사를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대구 부립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1950년에는 시립병원이 돼 6.25 전쟁 동안 피난민과 군 경찰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지금은 670병상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 18개 진료과와 최신 의료 정비를 갖추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사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돌보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세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나라는 공공의료가 90% 이상, 우리처럼 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도 의료 기능의 절반을 공공부문이 맡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8%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부문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편익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착한 적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메꿔줘야지. 대구에서도 적자를 이유로 4년 전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아 지금은 대구의료원과 보훈병원 그리고 경북대병원이 그나마 지역 공공의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의료원들의 공익기능 강화와 함께 경영수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공익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계속된 가뭄과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바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낙동강 상류댐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벌써부터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안동댐의 저수율이 떨어지면서 안동댐 준공과 함께 물에 잠겼던 서부단지 앞 이안면 옛 소재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마댐도 물이 줄면서 수곡교 아래 옛 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안동댐의 저수율은 27%로 작년 이맘때 51%의 절반을 겨우 넘었고 이마댐도 28%에 머물러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때문에 초당 방류량은 안동댐 43톤, 이마 6톤 등 모두 49톤으로 실수요량 52.7톤보다 4톤 가까이 적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모자라는 용수는 진주 남강댐을 통해 낙동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낙동강 수계 댐 간 연계 운영을 통하여 댐 하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 내 5,5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55% 수준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7%포인트나 떨어졌고 이미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적지 않습니다. 논밭은 오랜 가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말라버린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생육기의 벼는 갈증을 견디며 위태롭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경북 지역의 내린비는 332mm, 작년보다 100mm 가까이 적고 평년에 비해서도 140mm나 적습니다. 한 해 농사 지으면 한 번도 안 마르는데 이번에는 다 말라가 논바닥이 보하게 말랐어요. 도랑에 물 풀려고 해도 물도 없고요, 이제는.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는 최소한 100mm 정도의 비가 내려야 이번 가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월성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시설 성능 분야 89개 항목의 검사 결과 기술 기준을 만족했고 외국산 부품도 운전에 문제가 없어 재가동을 승인하고 가압기 증기 배출 밸브와 배관이 연결되는 곳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이를 보수하고 점검 횟수도 늘리도록 했습니다. 성주군은 오늘 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2년에 착공한 성주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문을 연 성주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져 오늘부터 12일간 무료로 이용하면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28일부터는 시설 이용료를 받고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운영위원장의 홍진규, 기획경제위원장 김희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의 황희주, 문화환경위원장 박권현, 농수산위원장 정영길, 건설소방위원장 윤성규, 교육위원장의 이영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대구백화점이 2대 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최근 자사주 130만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응모 주식수가 130만 주 이하면 전부 매수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아 172만 주를 가진 C&H에 주식을 팔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대구백화점 주식의 15.98%를 가진 2대 주주 C&H가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등 대구백화점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했지만 대구시가 인사를 다음 달로 미루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구군 통합 인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인사는 시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적시에 실시돼야 공정한 인사라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며 정기 인사를 빨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2회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 10여 개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경북과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의 30개 치킨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내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0일까지 닷새간 대구 두류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치맥 페스티벌은 첫날인 내일은 전야제와 인기가수 공연, 모레는 개막식이 열리며 모터쇼,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 댄스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립니다. DGB 금융지주가 KDB 생명보험 인수를 위해 단독으로 매각에 참여했지만 KDB 생명보험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가격 차이 때문에 DGB 금융지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경남은행에 이어 현대자산운용, 아주캐피탈, KDB 생명보험 등의 인수에 나섰지만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네, 7월 15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